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금융시장 움직이고 있는 핵심 변수는 금리와 유동성이다. 금리 떨어지고 유동성 좋아지면 뭐 자산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금리 오르고 유동성 흡수되면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인데 강세장을 봤냐면 IBK 연금보험에서는 또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부장님께서 상고하저로 시장 전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벌써 이제 4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4분기도 사실은 10월달도 이제 이미 벌써 반 이상 갔고 11월, 12월 남았는데 연말까지 시장 안 좋게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내년 요즘에 워낙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와가지고 뭐 상고하저 시장 하면은 사실 되게 재수없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는 연초에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상반기는 무조건 좋을 것 같다. 근데 하반기는 가봐야 알 것 같다. 이제 요런 견해였다가 상반기가 막상 이제 시장이 좋은 다음에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아 역시 하반기가 상반기의 강세를 이어가기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상고하저에 대한 전망을 이제 가지게 됐고요. 뭐 우리 작가님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시겠습니다만은 이 투자의 그 대가분들은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게 어리석다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뭐 어떻게 네가 감히 시장을 예측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저희처럼 기관에 소속이 돼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장을 조금 더 예측을 잘해서 이 기대 수익을 좀 높여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나름대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 변수가 뭔지 그리고 그 핵심 변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바뀌는지를 조율을 해가면서 이 시장을 접근하는 편이에요. 올해 제가 연초에 상반기 시장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지난 한 3년 동안을 되돌아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 즉 코로나 발발 이후에 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딱 금리와 유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터진 다음에 경기는 안 좋았지만 돈을 엄청 풀어주니까 모든 자산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2021년도에는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끝나간다고 하니까 위험 자산이 더 올라갔었고요. 그랬던 것이 2022년도를 되돌아보면 벌써 작년인데 이제 한참 오래된 것 같네요, 느낌이. 근데 작년이 최악이었던 게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하는 작년이었어요. 그럼 뭐 작년에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았냐?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했잖아요.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지금 금융시장 움직이고 있는 핵심 변수는 경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금리와 유동성이다. 금리 떨어지고 유동성 좋아지면 뭐 자산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금리 오르고 유동성 흡수되면 자산가격 떨어지고. 그런데 올해는 왜 그러면 상반기인데 강세장을 봤냐면 여전히 연준은 긴축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연초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근거가 미국의 물가가 작년 6월 달에 9.1%로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올해 6월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기대를 하게 됐냐면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물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니까 곧 정책 스탠스 바꿀 거야. 즉 상반기에 가장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 피봇이에요. 그놈의 피봇 기대를 하면서 상반기에 보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채 금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에 5%도 볼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5%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조금 공급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돌이켜 보면은 SVB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양적 완화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유동성 많이 공급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해 상반기는 유동성 랠리가 한번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상반기에 이제 무조건 고다. 봤었던 거고 하반기 와서 7, 8월 보니까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금리와 유동성인데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뷰를 바꾸게 된 이유가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바뀌었어요. 물가가 그동안에는 올해 6월까지 신나게 떨어졌잖아요. 9.1 갔던 미국 물가가 올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3% 살짝 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가를 예측하는 이제 저만의 예측 모형이 있는데 물가 예측 모형을 돌려보니까 올해 7월부터는 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궤적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미국의 물가가 9.1로 고점을 찍었고 올해 6월은 거꾸로 기저효과에 의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7월 이후에는 그 기저효과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저에 깔려있는 이 물가를 올리는 압력들이 계속 저는 유지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컸던 게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다던가 에너지 측면에서 뭐 오일 국가들의 패권이 강화돼서 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뭐 계속 유가를 관리한다던가 그리고 세계화가 블록화로 가게 되면서 옛날처럼 이제 값비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뭐 생산할 수 있다던가 기저효과에 감춰졌었던 이 물가의 하락이 이제는 끝나고 7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상승할 텐데 그러면 상반기에 이 시장이 기대했던 피봇은 약간 신기루 아니었냐? 그럼 하반기는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7월, 8월부터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하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런 뷰를 가져왔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좀 길어졌는데 올해 4분기하고 이제 내년도 여쭤보셨잖아요. 가격대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이하면 저는 이제 제가 우려했던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를 밀어 올렸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조정받은 레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와 물가 유동성이 비우호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뭐 2,400 이하로 뭐 시장이 완전히 꼬라박는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남아있는 기간은 이제 박스권 내에서 상당히 좀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인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도 시장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과 충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높아진 지가 작년부터니까 한 1년 반 정도 돼가잖아요. 당장은 버틸 수 있어도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좀 못 버티는 시기가 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면 시장은 한번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과거에도 보면 항상 금리 인상할 때 크라이시스가 왔던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될 때 크라이시스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말까지는 그냥 좀 재미없는 박스권, 내년도 연초 가면 금리 인상이 일단락 되면서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서 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고하저의 그림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고하저였고 내년에 상고하저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2,410 뭐 근처인가요? 네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이거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본다는 건가요? 아주 짧게 보면 2,400과 2,600의 박스권 정도의 흐름인 것 같고요. 올해 한 2,650까지 갔다가 지금 한 2,400 좀 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네 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 번을 더 올린다 하더라도 요번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3년이 금리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3월부터 시작했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아, 이제 유동성 긴축 끝났네. 아, 그러면 이제 뭐 금리 인하만 남은 거 아니야? 그동안의 악재가 해소되는 것처럼 단기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닐 거다. 그럼 미국채 장단기 금리도 한번 이제 역전됐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죠?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게 미국채 2년물하고 미국채 10년물을 많이 씁니다. 2-10 스프레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2-10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에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2년, 10년 금리 스프레드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3개월, 10년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3개월 물하고 국고채 10년 물인데 요건 한번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2년, 10년, 2-10 스프레드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이 국고채 10년하고 3개월 금리 차입니다. 요 0 이하로 가 있는 그 구간들이 이제 역전된 구간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얇은 이제 회색으로 있는 라인이 미국 경제가 침체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1980년 이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죠. 심지어 2020년에 코로나까지도 예측을 했어요. 아이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를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뭔가 좀 터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미 2년 10년 스프레드는 역전이 안 됐지만 2018년 19년도에 보시면은 3개월 10년 스프레드를 이렇게 보시면 역전이 됐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실증적으로 검증이 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상황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조금은 줄기는 했어요. 여전히 지금 역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3개월하고 10년 그 기준으로 작년에 역전된 게 언제냐면 2022년 10월입니다. 딱 1년 정도 된 거죠.
근데 보시면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요즘에 뭐 미국에 보게 되면은 뭐 노랜딩이다. 경기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은 노랜딩이 아니라 아직 경기 침체가 올 시간이 안 온 것뿐이다. 아직까지 시차가 남은 것뿐이지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견해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금리는 뭐 2008년에 금융위기도 알고 있었다고요?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썼던 책 중에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이제 조일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향후 경기의 침체를 예측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한 건데 특히나 이제 2008년도가 사실은 제일 좀 정확했던 거죠. 네모나게 박스를 쳐놨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쭉 올라가는 예쁘게 직선으로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약간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지렁이처럼 움직이는 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이 2004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IT 버블 꺼진 다음에 미국 경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지만 미국채 장기금리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갔는데 미국채 10년짜리는 오히려 그 아래인 4.55까지 이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조금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도 하루 돈을 빌려주는 이자보다 1년, 10년 빌려주는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기 7일짜리거든요. 7일짜리 레포 금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시중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주고받는 금리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7일짜리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7일짜리 만기의 금리는 5.25%의 연준이 타겟을 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짜리는 그거보다 낮은 4.5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의회에서 당시의 연준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 그래서 그린스펀 의장을 호출을 합니다. 의장님, 기준금리는 5.25인데 미국채 10년은 왜 4.5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왔죠. I don't know. It's conundrum. 수수께끼입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그때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미국 경제가 꽤 좋았거든요. 과거에 물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의 경험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었어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 화랑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중앙은행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TFT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봐. 원인이 뭔지 한번 빨리 분석해봐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2006년, 7년마다도 글로벌 경제가 되게 좋았었어요. 미국은 뭐 늘 그랬듯이 뭐 매우 많은 소비를 해서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였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제조업 강국도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경우에 보게 되면은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달러화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달러화를 외환보유고에 이제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쟁여두지 않거든요. 외환보유고를 또 운용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달러니까 제일 많이 샀던 게 미 국채겠죠. 왜냐면 미국채는 또 제일 안전하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자라도 좀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외환보유고를 이제 미국채로 많이 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미 국채에 대한 외환보유고에서 투자하는 수요가 많아서 아마도 수급 때문에 이렇게 장기금리가 눌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일단락을 지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 정통한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쟤네는 이거 한참 몰라도 시장을 모르는 거다. 자고로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미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다. 채권 시장에서 채권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일주일 맡기면은 금리 5.25를 주는데 10년 맡기는데 4.5를 주는 채권을 미쳤다고 사냐. 그렇잖아요. 일주일 맡기면 5.25 주는 채권이 있는데 10년 맡기고 4.5라는 채권을 사는 이유는 지금은 금리가 높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매우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짜리 채권을 5.2에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1년 뒤 지나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도 만약에 5.2 계속 그대로면 좋겠죠. 근데 1년 뒤가 지나 보니까 지금은 1년짜리 채권이 5점인데 1년 지나니까 5%가 됐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경기 침체가 된 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연준이 빠르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년짜리 채권을 4.5에 산다는 얘기는 이 채권쟁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1년짜리 금리 5.25지만 1년 지나면 뭐 5%고 또 한 2년 지나면 한 4.8이고 3년 지나면 4.5, 4.0 해서 결국은 내가 10년짜리를 지금 4.5%에 확정시켜 두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정확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다들 아시는 서프라임. 네,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만이 파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07년부터 미국 기준금리는 미친 듯이 떨어져서 제로까지 내려가게 되죠. 근데 2007년도에 미국채 10년을 4.5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2017년도까지 4.5에 고금리를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봤었을 때는 아유 저 무식한 채권쟁이들 단기금리가 5.25인데 장기 채권을 4.5에 사는 바보들이 있나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아주 똑똑했던 거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는 거는 늘 맞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했던 거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5.5잖아요. 한 번 더 올리면 5.75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아직도 5%가 안 돼요. 여전히 미국채 10년 금리보다는 지금 미국채 6개월 뭐 이런 거는 5.5가 넘습니다. 그걸 왜 사냐는 거죠. 채권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결국 뭐 10년, 20년 이렇게 평균 내보면 몇 년 뒤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 거야. 즉 그 얘기는 몇 년 안에 곧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다.